K방산의 주역, 오늘의 주인공은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입니다. 아, 이제 진짜 때가 되었구나. 아주 특이한 별명이 있죠. 베이비 랩터. 세계 최강의 전투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낼 줄은 몰랐다. 그때 뭐 나오셔가지고 막 안티도 많이 모으고 저는 해군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 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K방산의 주역, 오늘의 주인공은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입니다. 아재님, 전투기 조종사로서 KF-21 개발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이제 진짜 때가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하지만 그 모든 우려를 덮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KF-2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 저는 그 자체만 해도 무한 기쁨입니다. 저는 부담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KF-21 개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전의 FX 계획에서는 외국 기업의 전투기를 라이센스 생산을 해서 대한민국 군사력을 강화한다라는 계획을 추진해 왔었어요. 하지만 국내 산업 기술력의 한계로 이런 방식으로는 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1차적으로 제공을 하고 들어보셨죠. KF-5를 라이센스 생산을 시작으로 KF-16까지 이렇게 기술 축적을 해왔는데 사실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는 국내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략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이를 위해 2001년 시작된 KF-X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5년 카이가 프로그램 선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숨가쁘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2021년 시제 1호기가 출고가 돼요. 그리고 2022년 7월에 첫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불과 1년 만에. 예.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초음속을 돌파를 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장 분리 시험에도 합격을 합니다. 공중 기초 발사 실험에도 성공을 하고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라는 것은 이대로 가면 우리가 전투용으로 쓸 수 있겠구나. 중간 체크를 했을 때 오케이 사인은 어느 정도 받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2023년 시제기 6대 모두 최초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사천 에어쇼에서 바등각 비행을 선보이면서 그야말로 국내 항공 애호가들이 와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바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역학적으로 날개 윗면에 흐르는 공기와 앵글 오브 어택, 항공기가 진행하는 방향의 각을 생각하는데 기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바등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동을 잘한다는 겁니다. 저속의 높은 바등각에서 항공기 기동성이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을 에어쇼에서 자랑을 한 거죠. 에어쇼를 잘 보시면 많은 비행기들이 저속으로 이렇게 비행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해준 거죠. 완전 자신감이 붙은 그렇죠. 거구나. 예. 국민들한테 나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네. 대단합니다. 사실 KF-21 사업 초기에 해외의 여느 전투기 개발 유수업체가 KF-21 개발 계획을 기적에 기반한 개발 일정이다 할 만큼 그야말로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계획으로 평가를 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외 업체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기간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 일정 예산, 기간 초과 없이 지금 너무나 잘 만든 비행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발 시작하고 9년 만에 이걸 양산을 한다고 해외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해외에서도 최신 전투기를 개발할 때 보통 15년에서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KF-21은 9년 만에 양산 전투기를 떡 하고 내놨는데 그 9년 안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모든 것이 정지되고 국경이 막혔는데 그럼에도 속도를 내서 모든 것을 계획하에 다 했다. 와, 코로나 팬데믹이 무슨 의미를 주었나 하면 거기 같이 협력하고 일하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100명이 일해야 될 거를 코로나 때문에 4분의 1밖에 와.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속도를 맞춘 거죠. 일정을. 대단한 겁니다. 이건. 자, 아재님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 질문 안 할 수 없죠. 전투기 조종사로서 KF-21 형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산 전투기가 개발된다는 것은 전투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염원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첫 번째, KF-21 형상이 스텔스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근데 개발 초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스텔스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죠. 그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아직 자신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건 세미 스텔스 형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6세대까지 진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세미 스텔스라고 얘기를 이미 한 것은 스텔스를 염두에 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단계별로 기술 축적을 해서 스텔스까지 가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인가요? 아주 특이한 별명이 있죠. 베이비 랩터. 베이비 랩터 애칭 있죠. 랩터 아시죠? F-22 세계 최강의 전투기죠. 5세대 이상의 전투기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스텔스도 가져야 되고 F-15 이후에 제공 전투기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개 기술이 접목되다 보니 저런 형상이 나왔는데 우리도 세미 스텔스고 비슷한 컨셉으로 가다 보니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항공 역학적으로 닮아지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전투기도 보시면 스텔스라고 나오는 거 보면 다 미국의 랩터를 베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는 뭐 외계인이 가르쳐줬다. 근데 이제 항공 역학적으로 오면 한계에 어느 정도 다다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른 센서나 무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외계인을 갈아 넣었다 혹은 외계인을 고문했다. 나도 이게 한계야. 이제 그만해 라고 했겠네요. 그만하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KF-21의 4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갈게요. 제일 중요한 건 눈이죠. 그렇죠. A사 레이더. 천여 개의 소형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정보 처리하는 속도가 기존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빠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런 레이더입니다. 동시에 30개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향후 수출용 FA50 블록 20에도 배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A사 레이더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지스함에 달고 있는 레이더를 전투기에 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전에는 기계식 레이더 하나가 있으면 미사일 하나밖에 방어가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30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 각각의 레이더 소저가 적기를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공대공 전투를 하면서 동시에 공대지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전투기들은 공대공이면 공대공, 공대지면 공대지에 맞게 레이더를 썼어야 돼요. 내 레이더를 쓰게 되면 두 개가 같이 되기 때문에 생존성에 상당히 신뢰성을 줄 수 있죠. 자, 다음 알아봐야 될 것은 RF 제모, 전자파 방해 장비인데요. 방해 전파를 방사를 해서 적의 레이더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죠.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전자전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장비인데 이거는 좀 보안 사항이 있어서 향후 업그레이드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F-21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게 EOTGP라고 해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가 있습니다. 타겟팅 파드라는 기능을 이제 일체화시키기 위한 중간 과정인데 일렉트로 옵티칼 광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레이저나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지상의 목표물을 봤다면 이제 광학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게 왜 중요하냐면 공군의 정찰기들이 있어요. 그 정찰 자산들에 의해서 적의 표적들을 가져오면 그 표적을 할당받아서 전투기가 타격하는 시스템이었는데 EOTGP가 들어오면서 저런 타겟팅 파트 자체가 정찰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바로 즉각적으로 표적을 확인해서 바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게 된 거죠. 하나 또 특이한 것은 IRST,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라는 게 있어요. KF-21 앞에 이렇게 코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레이더가 아니라 IR, 인프라레드,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이건 특이하게 우리나라 전투기에서 처음 들어가는 거죠. IRST가 왜 필요하냐면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 레이더로 락온을 하는 순간 적의 전투기 조종사는 RWR이라고 레이더 워닝 리시버를 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회피 기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락온하면 회피 기동하면 미사일을 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IRST를 사용해서 탐지해서 조용히 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센서가 계속 발달됨에 따라 이 IRST가 레이더만큼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IRST를 운용을 하면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IRST가 스텔스를 잡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있다 보니 스텔스도 잡히구나. 왜냐하면 스텔스도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IRST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텔스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걸리면 스텔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군사작전의 승리의 요인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적외선 감지를 회피할 수 없는 엔진이지만 발전용으로 가면 비행 중에 기체에서 발생하는 열소수나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소수도 줄여가지고 적외선 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진정한 6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가 방패입니다. 아까 IRST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피탐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엔진들은 NCTR이라고 해서 레이더 반사파를 보고서 기종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F-18 같은 경우는 그런 엔진들을 써서 보호 장치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KF-21도 지금 엔진이 F-18용 엔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향후 국산화되면서 그 기술들 더 업그레이드하고 아까 말씀드린 열 감지까지 줄이려면 엔진 형상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산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사실상 6세대급을 개발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4.5세대를 만들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뒤처지는 거 아니냐. 친구야. 지금 몇 살이고 농담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반도에 우리나라가 처한 군사적 현실을 봐야 돼요. KF-21을 만들 때 첫 번째 목표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게 첫 번째 목표거든요. 일부 노후화된 F-16도 이거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럼 성능도 어느 정도 F-16급을 맞춰서 가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6세대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양과 질이라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세대면 질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 그렇게 비싼 6세대를 몇 대나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양적으로 400대로 전투기가 묶여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전투기가 이제 퇴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왜 6세대를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급한 상황을 빨리 불을 꺼야 된다. F4, F5 어떻게 보면 체급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F4는 얼마 전에 퇴역식을 해서 그렇죠. 아직도 그러니까 F5가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단 공군은 전투기를 세 단계로 나눠 있습니다. 하이급, 미디움급, 로우급. 그래서 퇴역하는 전투기들이 미디움급이에요. 이 전투기를 대체해야 될 미디움 전투기가 필요한 거고요. 하이급은 F-15K 이후에 지금 F-35가 들어와 있죠. 그걸 F-21이 지금 빨리 대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로우급은 아시겠지만 FA-50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허리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분들 얘기는 FA-50이 진짜 로우급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KF-21을 얘기하는데 너무 급발진하시는 거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급발진하지 마시고. 급발진 안 하겠습니다. 듣자 하니 KF-21 설계가 F-16 성능을 넘어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또 어디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기자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다 듣습니다. 리스펙.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전투기 역사에서 F-16은 몇 안 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신뢰성과 모든 세계 국가들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쓰고 있고요. 이거를 넘는다는 것, 그거를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넘는다면 F-16 국가들이 KF-21 이거보다 좋네? 이러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발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F-16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F-16을 모델로 F2란 전투기가 나오죠. 그 이전에 미쓰비시 F1이란 공격기를 만들고 그 기술을 가지고 F2를 갔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 추락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의 이 사업이 부담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가장 받는 질문 중에 어려운 게 이 전투기가 이겨요? 저 전투기가 이겨요? 맞아요.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6세대하고 4.5세대 만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6세대가 이기겠죠라고 하고 싶지만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종이 아니라 조종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장입니다. 어디 영화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 영화에 들었습니까? 탑건인가? 탑건. 예. 그래서 전투 기술하고 전투 조종사들이 있는 거지. 당연히 6세대와 4.5세대 싸운다. 그럼 조종사 안 하고 아무나 타도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중요한 건 조종사의 기량 그리고 무장. 세 번째가 기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6세대를 다 만들면 되는데 미국도 만들고 러시아도 만들고 F-22 수호 50지 지금 중국도 만들고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시 4.5세대를 업그레이드하고 그거 전투기를 또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장에서 4.5세대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진화한 모습을 좀 빨리 보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아마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다들 KF-21 확장성에 관심이 많은데요. 블록 1은 공대 공, 블록 2는 공대 지, 블록 3는 스텔스 기능을 발휘하면서 유무인 복합, 편대 운영이 가능하게 진화되는 것이 계획입니다. 블록 3까지 순조롭게 성공을 하면은 4단계는 스텔스 기능을 최대로 갖추고 전투기 조종에도 AI를 적용하는 진정한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될 것이다. 혹은 도전할 것이다. 라는 게 원대한 계획이죠. 빨리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해군 항공모함 얘기가 많이 무르익었죠. 그때 뭐 나오셔가지고 막 안티도 많이 모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항공모함을 들어오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를 해군분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한 3년, 2, 3년 됐죠? 그럼요. 예. KF-17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함재기 이야기 나와서 그때는 지금 너무 빠르다. 저는 해군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얼굴에 타는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KF-21N 함재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네.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지금 한국형 항공모함과 속도를 아마 맞춰서 갈 것 같아요. 진화적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는 거 보면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저의 의견. 저도 해군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외신 기자들을 접할 기회가 많고 해외 밀리터리 관련 분들을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 그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볼 때가 많은데요. 뭐라 하시던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인 거죠. 저도 잠시 외국에 있으면서 다른 전투조종사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좀 있었는데 이 친구들 반응을 보면 전 세계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전투기를 개발했었고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몇이 되는지 그것만 해도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반응이 하나 있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6.25 때 공군으로서 대한민국 참전했던 국가 몇 국가 안 되는데. 예, 그 나라의 조종사가 얘기가 6.25의 전쟁을 받았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기들보다 더 부강해지고 근데 이제 전투기까지 만들다. 대단하다고 얘기했고. 근데 그 친구분은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한간에 듣자니 뭐 한동안 안 보이셨잖아요. 다음 기회에 꽝. 알겠습니다. 실제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아재 고고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언제나 리얼FM K에는 특별하고 특이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털고 가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십시오. KFN TV가 KT 채널 101번에 편성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자, 그 뜻은 뭐냐? 앞으로 저희 리얼 웨폰 K 그 채널에서도 볼 수 있고, 물론 이전 채널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